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리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광섬유의 반도체식 P사이클, 엄중한 광모먼트, 이러한 제목으로 리포트가 발간이 됐는데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 읽었으니까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인지 간략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힌트들이 다 있어요. 광섬유 시장에 반도체 사이클이 재현되고 있다. 자, 뭐냐면요. 최근에 광섬유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가격 상승의 이유는 딱 한 가지죠. AI 데이터 센터양 고부가 광섬유 수요의 증가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수요만 증가한다라고 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구조는 또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자들은 이미 AI 데이터 센터양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생산 믹스를 전환 중이다. 이 과정에서 범용 광섬유의 공급 여력도 함께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범용 수요도 약하지 않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고부가 제품 뭐가 있죠? 광섬유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고부가 제품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급이 너무나 부족하고 수요는 훨씬 더 많고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더 크게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범용 수요의 동반 상승, 범용 수요. 이게 쉽게 말해서요. 지금 모든 공급사들이 고부가 제품 광섬유로 계속해서 전환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범용 수요,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까지 수요가 지금 쏠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공급을 하는 회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새로운 그러한 사업 구축을 하고 그 새로운 사업에 계속 돈을 쏟아부으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구축하려고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까지도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미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돈을 벌고 저렇게 해도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과 유사성을 띠고 있다라고 했죠. HBM 수요 증가가 범용 메모리 공급까지 타이트하게 만들었던 예전에 반도체 사이클 구조와 굉장히 닮았다. 이 광섬유 관련된 섹터가 당연히 여기에서 대한강통신과 같은 기업들의 가격 협상력 강화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전방위적으로 늘어나는 지금의 슈퍼사이클 초기 국면에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내용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광섬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래 이 기존 시스템에서는 장비 외부에 연결이 됐었어요. 광섬유가 주로 장비 외부에서 연결이 됐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CPO에서는 즉 공동 패키지 광학 CPO에서는요. 광섬유가 스위치나 GPU 주변의 좁은 공간 내부로 더 깊게 진입해야 된다. 장비 외부에서 이제는 내부 안에서도 아주 좁은 공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느낌이 확 오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복잡한 좁은 경로를 따라서 촘촘하게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광섬유를. 그런데 광섬유가 어떠한 거예요? 많이 휘어져도 신호 손실과 내구성 문제가 적다. 고부가 광섬유의 중요성이 그래서 늘어난 거다. 이러한 시장 구조 변화는요. 국내 유일의 광섬유 수직 계열화 기업 바로 대한강통신이죠. 수직 계열화 생산 체제를 갖춘 대한강통신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수직 계열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직접 전부 다 설계하고 만든다라는 기업인 거죠.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엄중한 광모먼트 이 내용들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레이저, 광섬유, 커넥터 등등 광 부품과 정렬 장비의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말인 거죠. 엄중한 광 모먼트. 자, 스케일업을 지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 시장이 기존 스케일 아웃, 단순 확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테마성 그리고 유행이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스케일업, 신규 시장이 아니라 거대 시장으로 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치는 이미 전부 다 끝났어요. 신규 진입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광 관련돼서 거대 시장이 열릴 것으로 다들 전망을 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사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은 광 모먼트의 시작점이다. AI 시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속 연결을 위한 광통신 부품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강통신 주가를 보시면요. 어때요? 많이 올라서 부담이시죠?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실제 수요 이게 확인이 된다면요. 시장의 관심은 다시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광통신 관련주 안에서 1인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강통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 말고도 광통신 관련주들을 다 봐도 되는데 오늘은 대한강통신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좋은 내용, 좋은 거시경제 측면에 있어서 대한광통신이 얼마나 더 상승이 나올지 그 가격에 대한 흐름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대응 방법 바로 말씀드릴 겁니다.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광통신 내용을 이어가기 전에 100% 무료 소통방 아직 안 들어와 계시는 분들 들어오시라고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갑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매일매일 대박을 내고 있는 그러한 소통방입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하루에 3종목씩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주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꾸준한 수익을 위해서입니다. 그 꾸준한 수익이 어려우시거나 안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들어오셔서 꾸준한 수익을 가져가셔야겠죠. 5월 4일 마찬가지 올려드린 종목 첫 번째 산일전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미래반도체, 세 번째 HFR까지 아낌없이 3종목 제가 선배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가에 바로 잡을 수 있게끔 오전 8시 9분부터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장 시작 전에 올려드렸고요. 얼마나 수익을 받는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오른쪽에 보이는 차트가 산일전기 차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은요, 가격 흐름 자체가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온 그러한 종목들로 제가 선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일전기 이전에 중요했었던 매물대를 돌파를 시켜놓고 돌파를 시키기 전에 계속해서 물량을 흡수한 뒤에 이렇게 이동평균선 정배열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는 이전서부터 매수를 할 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 뒤늦게 소통방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호재가 여기에서 붙은 것을 제가 확인하고 시가에 잡으실 수 있게 말씀을 드려서 시가 2.44% 시작으로 28.21%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갭상승분을 제외하면 산일전기로 25.77%의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시게 된 거죠. 너무나 수익을 축하드리고 자, 두 번째 미래반도체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미래반도체 두 번째 미래반도체 차트를 켰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세요. 미래반도체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가파르게 하락이 나왔죠. 그런데 하락도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멈춰줍니다. 쐐경을 그려주면서 멈춰주고 여기에서 이동평균선 정배열을 만들면서 상승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를 알렸어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죠. 당연히 여기에서는 매수를 하실 줄 아셔야 된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뒤늦게 우리가 추격해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였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게 우리가 가장 최근에 나온 상승 모멘텀을 확인을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소통방에 매수하신 분들 시가에 잡으신 분들 2.14% 시작으로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갭상승분 제외하면 얼마나 수익 보셨죠? 27.85%의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수익을 축하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HFR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 종목 HFR 차트를 켰습니다, 여러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가격 흐름 자체가 두 번째 미래 반도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추가적인 상승 이끌어가지 못하고 가파르게 하락이 나와요. 가파르게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겁주는 겁니다. 진짜로 하락이 나오는 것은 천천히 계속해서 내리는 게 진짜 하락이에요. 그런데 HFR은 그렇지 않았다. 쐐경을 그리면서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동평균선 정배열로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죠?
추가적인 호재가 나온 거죠. 여기에서 저희가 당연히 상승의 전환까지 됐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붙은 거니까 시가에 잡으셔라 말씀을 드려서 시가 6.10% 시작으로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갭상승분 제외를 하면 23.9%의 수익을 가져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소통방에 제가 올려드린 세 종목으로 수익을 얼마나 보신 거죠? 첫 번째 종목 산일전기 25.77%의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두 번째 미래반도체 27.85%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HFR 23.9%예요. 이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77.52%의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1000만 원 투자하셨으면 770만 원이 넘는 수익을 가져가신 겁니다. 100만 원 소액만 투자하셨어도 77만 원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방을 이용해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수익을 전부 다 보셨으니까 이렇게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거겠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하트 표시 이런 불표시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소통방은요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저하고 오랫동안 하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손실로 힘들어하셔서 소통방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고심 끝에 만든 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로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안 들어와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당연히 예외 대상이 아니다. 들어오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 이 좋아요 하트 표시가 100개가 넘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못해도 50% 이상은 매일매일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소통방이니까 미리미리 들어와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은요. 제 영상 밑에 댓글 있죠 여러분 댓글. 댓글란에 링크가 하나 나와 있어요. 링크가 여기 링크에 강철 주식 무료 소통방 참여 신청 링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소통방 입장 가능하신 거예요. 지금 미리미리 입장 신청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대한강통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차트가 보이실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큰 그림을 보기 위한 일봉 차트고 오른쪽에 보이는 차트가 작은 그림, 디테일을 잡기 위한 30분봉 차트입니다. 항상 큰 그림 먼저 보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매수 버튼이 나가는 것은 디테일을 잡기 위한 30분봉 차트에서 나가죠. 마찬가지 오늘 영상에서도 큰 그림, 대한강통신의 큰 그림부터 한번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대한강통신은요 가파르게 상승이 많이 나왔죠. 이전에 이렇게 이동평균선 정배열 속에서 어떠한 것을 지켜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초록 색깔 선, 즉 61선을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가 나왔죠? 61선이 아닌 파란색 선, 즉 31선으로 이렇게 레벨업을 하면서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61선을 지켜주고 나서 31선으로 옮겨갈 때는 그때부터는 그냥 상승이 아니라 폭등세로 연결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폭등이 나왔죠. 폭등이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그러다가 상승이 계속해서 잘 나오다가 고점을 이렇게 달성하고 조정이 크게 나왔었죠. 그런데 조정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하락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맨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 단기적인 이동평균선 15일선과 31선 이 중심까지만 내려오고 반등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하락이 많이 나온 것 같아도 고작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에 이제 막 닿았을 뿐이다. 그리고 나서 이 흐름을 작은 그림 30분 봉상으로 넘어가 보면요. 여기가 바로 여기거든요.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왔었던 이 흐름 여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30분 봉상 이 흐름을 디테일을 잡아서 우리가 풀어봐야겠죠. 고점을 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락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왔는데 하락이 나올 거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야 정말 이제 대한강통신 끝났구나. 세력들이 물량을 다 던졌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았음에 우리가 물량을 전부 다 내보내지 않았구나 이것을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매수했냐? 아닙니다. 매수를 하지 않고 저점을 다져놓고 박스권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물량에 대한 매집이 들어왔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파를 시켜놨거든요. 이 말은 지금 그냥 상승이 아니라 이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그러한 흐름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옆으로 다시 기어가다가
이동평균선 31선을 지켜주고 대폭등세 이어갈 거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한강통신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신호탄 쏘아 올렸고요. 대폭등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흐름이 나와줘야 대한강통신 이제 수익 많이 봤구나,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대응 방법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총 4가지예요. 첫 번째, 대한강통신 매수를 어디에서 할까? 자, 두 번째, 대응은, 즉 분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목표가는 어디에다가 설정을 해놔야 될까? 네 번째, 손절은 어디에다가 설정을 해야 될까? 이것만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 대한강통신으로 수익 보시는데 전혀 문제 없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매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 5월 6일 장 시작되면 시초가에 바로 물량을 일부 담으셔라. 제 기준입니다. 대한강통신이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면 시초가에 잡으셔도 됩니다. 이때부터 1차적인 물량 들어가고요. 자, 두 번째, 대응 방법 분할이죠. 시초가에 매수하자마자 곧장 올라가면 좋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14,000원대까지 우리가 열어놓고 14,000원대까지 내려온다면 분할을 진행하셔라. 그러면 평균 단가가 15,000원에서 이제 16,000원으로 조정이 될 테니까. 그렇죠? 목표가는 어디로 설정할 거냐? 총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기적인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는요, 직전에 있었던 고점 22,000원대 위로 돌파했을 때 이때 물량 50% 이상 내보내준다. 이게 바로 수익 확보 전략이죠. 자, 두 번째, 남아있는 50% 물량.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 추세를 끌고 가는 물량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거다.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동평균선 31선 밑으로 하방 돌파하기 전까지 끝까지 끌고 간다. 이게 바로 중장기 전략이죠. 대한강통신은 단기적인 흐름, 장기적인 흐름 둘 다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반 나눠서 대응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손절가가 이제 또 중요하죠. 손절가는요, 추세의 시작점을 알리는 13,000원대, 여기를 지키지 못하고 밑으로 빠진다. 과감하게 전부 다 내보내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매수가, 대응 방법,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 아낌없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대한강통신이 이렇게 대응을 했었을 때 지금 현재 가격 흐름상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가장 안정적인 그러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좀 어렵다, 나는 소통방 들어와서 수익도 같이 보고 싶다, 하루 만에 이 세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봤다고요? 못해도 50%입니다. 5월 4일 날은 77.52%의 수익을 봤다라는 거죠. 1,000만 원 투자하면 775만 2천 원, 100만 원 투자했다면 77만 5,200원, 이렇게 수익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익금 계속해서 축적을 해놓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한강통신과 같은 종목들도 같이 수익을 내면 너무나 좋은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 원금, 여러분들 힘들게 돈 벌어서 투자한 돈 이거 손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 수익부터 내시고 저희와 함께 그 다음에 그 수익금으로 또 수익을 내셔라. 수익금으로 복리의 효과를 누리셔라. 수익을 계속 반복해서 내다 보면 이게 전부 원금을 따라잡을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다. 이 환경을 만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환경을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10년, 20년 모아서 투자한 돈, 이것은 수익이 나도 스트레스거든요. 손실이 나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런데 수익, 이 복리 효과를 누려서 수익금으로만 투자하게 되면 스트레스는 그래도 있겠죠. 내 돈은 맞으니까. 하지만 수익금으로 이루어진 환경이기 때문에 비교적 원금으로 했을 때보다 심리가 너무나 안정적이다.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이 물음표가 있잖아요. 하지만 수익금으로 할 때는 이 물음표가 없습니다. 같은 데가 아니에요. 심리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한 게 있으면 기계처럼 그냥 바로 물음표가 없어지고 매수 버튼이 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밑에 댓글란 확인해 보시면 소통방 링크 나와 있죠? 강철주식 소통방 링크 이거 눌러주시면 소통방 입장 바로 가능하신 겁니다. 지금 깜빡하시기 전에 빠르게 소통방 입장부터 해놓으시고 내일 장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선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